자,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린 건 물론 이제 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된 게 바로 이 환율 때문이겠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핀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인터넷에다가 여러분 강의를 올렸었는데 그게 뭐 수백만 건의 조회 건수를 올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가섰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환율을 모르면은 이건 정말 더 많이 당합니다. 환율은 진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두 번 왔었죠. 맨 처음 왔던 게 뭡니까? IMF 아니겠습니까? 그죠? IMF 이가 갈립니다. 저도 IMF 때 정말로 실직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MF 시절에 바로 실업자가 됐었다가 그 다음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됐던 계기가 바로 IMF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 IMF 때 많은 분들이 결국은 제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 형님이 형님까지 얘기할 건 없다. 다시. 저희 집안에서도 IMF 때 사실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힘드신 분들은 IMF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바라볼 것도 없죠. 무슨 위기죠? 금융위기가 터졌죠. 자, 근데 IMF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자, 재밌는 거는 전부 다 무슨 위기로 나타났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네, 그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게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경제 위기라는 것은 무슨 위기다? 외환 위기에 등식이 성립하죠. 맞죠?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중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러시아도 한때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배째라 망가졌어요. 근데 러시아 위기를 외환 위기라고 안 하거든요. 아르헨티나도 여러분 망했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위기를 외환 위기라고 안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쓰지 않죠. 경제 위기를 외환 위기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그 나라는 커다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큰 인구와 그 다음 뭐가 됐어요? 많은 원자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네, 내수 중도 중심의 발전을 전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의 커다란 경제 원동력을 갖추고 있죠. 근데 우린 그러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취했던 거예요. 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죠. 그거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됐습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본 자유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외국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쉬워진 나라죠. 그래서 외국 돈이 들어나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출 중심의 비중이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외환 위기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리절트, 결과는 뭐가 될까요? 자, 금융위기 IMF의 공통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요, 나온 거는 IMF가 터지고 금융위기 터졌습니다. 똑같이 외환 위기가 터졌죠. 근데 외환 위기가 터졌다는 얘기는 결국 환율,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환율은 뭐다? 외국 환의 가격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라는 거고요. 외국 돈의 두목은 뭐가 되겠어요? 달러죠. 그래서 무슨 가격? 달러의 가격이란 말과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터졌다는 건 환율이 가만히 있어야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여러분, 이 환율이 상승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때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왜 이렇게 비판했는지 한 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놀라서 쓰러져요. 왜 놀라서 쓰러지느냐? 외환위기 때 1달러에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1,000원이요. 1달러에 얼마 간다고 쳐볼까요? 1달러에 우리 1,500원까지 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수출이요. 4,5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또 외환위기가 가서 간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업은 살고 가게는 박살나는 겁니다. 무슨 개소리냐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4,50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4,200억, 비슷하다고 쳐봅시다. 4,200억 달러인데 4,500억 달러라고 똑같이 봅시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흑자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1,000원이 1,500원 됐다는 얘기는 4,500불에서 이윤이 1,500억 불 증가했다는 얘기랑 똑같죠? 원가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고요. 반도체 공장인데 내가 원가가 1,000원이에요. 반도체 한 개에. 예. 근데 옛날에 얼마에 팔았습니까? 1불에 판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돈 안 남았다고 쳐봅시다. 원가가 1,000원이니까. 지금 팔면 얼마씩 떨어져요? 500원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윤이 1,500억 불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1,500억이 아니라 1,500억 불. 그럼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억 불이면 1조 5천억, 15조, 150조입니다. 네. 이 순간 기업의 돈이 15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기회비용 없는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거꾸로 가계는 뭐 한다? 150조의 부담을 지는 겁니다. 1년에. 150조의 부담을 지는 겁니다. 15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라고 그랬죠? 그거 10배입니다. 150조는 그게 10배입니다. 150조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 얼마다? 1000조입니다. 그게 7분의 1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2만 불이죠? 거기 얼마다? 7분의 1입니다. 숫자 얘기했으니까 돌아버리시겠어요? 약 얼마다? 3,000불입니다. 3,000불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 30만원, 300만원. 1인당 300만원의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가계를 치면 얼마의 부담을 가는 겁니까? 4인 가족하면 1,200만원의 부담을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번 금융위기 때 1,5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한 가구당 1,000만원씩 폭탄을 맞은 겁니다. 가게가 1,000만원씩 모아서 그걸 기업에다 준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환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가게가 한 사람이 300만원씩 모아서 기업에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의 재산은 1년 만에 따블이 난 거예요. 시가총액이 3조였던 사람이 6조, 8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환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환율을 낮추자는 것은 아닌데 적정한 환율이 이루어져서 가계와 기업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율이 10원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뭐 외국 놀러 갈 때 뭐 환율이 뭐 올라가면 이게 변화에 얼마나 변하겠어요. 여러분 돈들이 작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물론 평생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근데 하여튼 유럽 배낭여행을 뭐 당첨이 될 수는 있잖아요. 우연히. 그죠? 뭐 바카스를 깠는데, 국토순례 대장정. 잠깐만요. 유럽 배낭여행 대신에. 어쨌든 그게 뭐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커스가 나와서. 슈퍼 판매 기념 보커스 뭐 이거 똑같더니 유럽 배낭여행 당첨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돈을 모아서 100만 원을 바꿉니다. 그때 10원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이거 국가적인 차원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100만 원 저금했을 때 금리 0.25%가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0.25%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보면 여러분 개인 돈은 아무 것 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알자라는 거죠. 환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러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1,000원 하던 게 오늘 신문을 딱 봤더니 1달러에 얼마가 됐다? 1,010원이 됐다 이거죠. 10원 올랐구나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얼마다? 4,500억 불이라니까요. 수출과 수입 규모가. 그러면 19건 금방 나오잖아요. 이거 1%가 안 변한 거 아닙니까? 이거 1%면 얼마입니까? 45억 불 아닙니까? 450억, 4,500억, 4조 5천억이에요. 4조 5천억의 돈이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겠구나. 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게 환율을 보는 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툭하면 나오는 거야. 자, 그러고 났더니 뭐 빅맥 지수가 어떻고, 그럼 환율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빅맥 지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금방 외국하고 비교하셨을 때 실질이 힘이 있으셔야죠. 내가 최소한 갔을 때 어느 나라 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1달러는 얼마다? 1,000원입니다.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빅맥이 4달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빅맥이 얼마라고 볼까요? 2,000원이라고 쳐볼까요? 자, 그러면 달러는 고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어요? 빅맥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빅맥 먹어요, 안 먹어요, 친구? 주식이죠, 이게. 그죠? 예, 콜라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몸이, 그게 뭐예요? 오케이? 누가 뒤에서 보면은, 그건 안 됐다. 자, 누가 뒤에서 보면 코끼리인 줄 알겠어요. 자, 가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빅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달러는 고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 경제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최진기 경제연구소의 소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가볍게 틀립니다. 죽어버리고 싶네요. 자, 농담이고요. 모르실 리가 없죠. 왜? 1달러 1,000원인데 4달러가 뭐랑 해요? 2,000원하고 똑같은 가격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1달러는 얼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00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나오시죠? 1달러 얼마? 500원. 그럼 원래는 얼마로 평가받아야 돼요? 빅맥에 따르면. 500원으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시중에서는 얼마로 평가했습니까? 1,000원으로 평가받았죠? 원래 500원짜리가 1,000원에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평가됐다고 그래요? 고평가된 거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자가 원래 10,000원짜리인데 시중에서 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책상은 뭐 평가된 거예요? 고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나오는 거죠. 달러는 무슨 평가돼 있어요? 고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원화는 무슨 평가돼 있다? 원화는 무슨 평가돼 있다? 금방 나오셔야죠. 무슨 평가돼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미국이 수출하겠어요? 우리가 수출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미국 빅맥은 4달러라고 그랬고, 우리나라 빅맥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00원이라고 그랬죠? 예, 미국 빅맥 우리나라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4,000원. 우리나라 안 사 먹죠? 우리나라 빅맥 수출하면 얼마입니까? 2달러. 미국 소비자가 어디 거 먹겠어요? 우리나라 빅맥 먹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원화는 무슨 평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화는 무슨 평가되어 있다? 저평가.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수출이 잘 되겠죠? 수입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미국 빅맥이 들어오면 얼마다? 4,000원이잖아요. 우리나라 건 얼마고? 2,000원이고. 안 사 먹잖아요. 그럼 수입은 안 되죠. 예, 그럼 우리나라 뭐가 쌓일까요? 달러가 쌓이겠죠? 그럼 달러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할 수 있겠죠? 0.1초 만에. 왜? 이거 갖고 경제현상 다 본 거잖아요. 왜? 중국이 왜 위안화를 평가 뭐 하고 있는가? 절하시키고 있는가가 다 설명되죠. 중국이 변동환율 제도 합니까? 고정환율 제도 합니까? 예, 고정환율 제도가 다 들어보셨죠? 예, 고정시켜놓고 안 변동시키잖아요. 왜? 시장에다 맡기면 다시 뭐가 됩니까? 자기네 화폐가 뭐가 되겠어요? 왜? 고평가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한다? 일부러 저평가 시켜놓는 거죠. 자기네 나라 화폐를 저평가 시켜놔야지만 뭐가 늘어요?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서. 그 다음에 미국 여행객 놀러와요, 안 놀러와요? 4달러 갖고 오면 얼마입니까? 4,000원이죠? 빅맥 몇 개 먹습니까? 2개. 미국에서 몇 개 먹는데? 1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뭐 하는 겁니까? 관광객 들어오지, 수출 잘 되지, 수입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달러에 쌓을 수 있죠?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속철 지어서 무너뜨린다면 무너버리잖아요. 네.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다시 더 저평가시켜서 또 수출하고 또 관광객 불어서 또 고속철 깔고 또 무너지면 또 묻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속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환율제도 하나만 알았어? 빅맥 지수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가? 그럼 미국 괜찮아요, 열받아요? 열받죠. 그러니까 맨날 위안화 평가 잘상 압력 넣는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얻는 이익이 얼마겠구나. 금방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얼마로 평가돼야 되는 게 얼마로 평가됐어. 아까처럼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죠? 원래 1달러 1,200원이어야 되는데 야 1달러 1,000원으로 평가시켜 놓으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얼마 이익이 더 발생하고 이게 어디로 가고 어디가 누가 손해보고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중국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죠. 기업들은 엄청 돈을 벌고 있지만 누군 다 박살나고 있는 거야. 가게는 박살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는 여전히 무슨 층이 잘 안 등장해요. 중산층이 안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소수의 0.5%가 중국 재산의 70%를 갖고 있는 놀라운 나라가 생기는 거죠. 네. 전 국민의 0.5%가 그 나라 부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네. 이건 검문세가도 못 해봤던 거야. 검문세가도 못 해봤고 단군 왕검도 못 했던 일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정책이 기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면 되게 재밌는 거죠. 빅맥만 그런가요? 그럼 우리 빅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동일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가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그죠? 빅맥 지수라는 건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있다면 오케이? 아메리카나, 코리아나 가격이 이퀄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레인지.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뭐 했습니까? 이분 책도 여러분 누적을 하면 1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하준 씨죠. 네, 장하준 씨가 이런 비유를 들죠. 어느 나라? 스웨덴의 버스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인도의 버스 운전사죠. 근데 임금은 50배를 많이 받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운전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은 인도의 운전사죠. 장난 아니죠? 사람 태운 거 보세요. 여기 코끼리와 물소도 피해 가야 됩니다. 코끼리와 물소를 피해. 오케이? 여러분, 중국 운전사들이 가서 적응 못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네. 그럼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드라이버 솜씨를 가진 분입니까? 그러나 우린 동일 노동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월급이 50배가 넘죠. 그럼 빅맥 지수에 따르면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 나라 화폐는 무슨 평가? 초파화가 돼 있고 여기는 뭐가 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딱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장하준 씨는 뭐 하자는 사람이요? 자유무역하자, 보호무역하자. 보호무역하자 하신 분이죠. 네. 뭐 무슨 개소리냐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공부 좀 하세요. 자, 그분은 뭐 하자 그랬어요? 보호무역하자 그랬죠.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을 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인도 노동자라면 자유무역해야 될까요? 보호무역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평생 운전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다시. 여러분 여기서 운전하고 싶으세요? 저기서 운전하고 싶으세요? A or B? B죠. 그럼 여러분 자유무역해야 되죠. 무역의 장벽을 허물어. 맞죠?
여러분이 택시 회사 사장이에요. A를 고용하고 싶으세요? B를 고용하고 싶으세요? 이분은요, 물속대와 코끼리에 피해가시는 분이에요. 눈 감고도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고용할 겁니다. 네. 그죠? 이분의 생활 수준이 뭐가 되겠어요?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유무역을 주장을 해야겠죠. 근데 장하준 씨는 보호무역 하자고 그러잖아요. 뭐지? 머리가 아픈 거죠. 네.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장하준 씨가 캠브리지 나왔고 그 책도 알고 뭐 한글로 쓴 게 아니라 영어로 쓴 거 우리가 번역한 거야. 야, 그분 동생은 과학사 교수고 그분 사촌 형은 고대 교수고 그분 아버지는 상공부 장관이고 그럼 권위에 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장하준 교수라고 말이라 다 맞습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는 비밀 23가지. 한 가지쯤은 틀리지 않았을까요? 예, 네, 최소한 한 가지쯤은 찾아낼 수, 저는 그 대전제는 동의합니다. 예, 장하준 씨의 대전제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모든 글을 읽으면서 다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최소 이건 이상하지 않나. 지금 말씀드린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인도 노동자 입장에서 자유무역해야죠. 무역 장벽 다 없애야죠. 노동과 자본의 장벽을 철폐하고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어야죠. 그래야 인도의 운전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서 운전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 괜찮겠어요? 열받겠어요? 열받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테러하잖아요. 예.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정말로. 청소년들을 썼잖아요. 그 청소년들 누굽니까? 진보정당에, 그 나라 노동당에 젊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 나라 조국의 미래를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발상으로 치면 뭐예요?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청소년들한테 납탄안을 쏴댔죠. 얼마나 비극적 사건입니까? 그러나 난 단 희망을 갖는다면 저는 노르웨이 총리 아래서 희망을 갖습니다. 보다 더 된 진번전된 민주주의로 복수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야, 그런 새끼가 징역 21년밖에 안 산다고? 왜 사형을 안 시켰지? 오케이? 극악무도한 사람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도 아니라 징역 21년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것. 거꾸로 그게 노르웨이가 여기까지 왔던 힘이죠. 그런 관용의 힘이 바로 노르웨이를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관용의 힘을 더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누가 더 진정한 슬픔을 승화시키는 사람들이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분노합니다. 앞에 있으면요, 그놈의 새끼 그냥 이름도 기억하기 힘들게 어려워요. 5글자인데 피펜도 한 번 없어? 이 개자식 이름까지 어려워. 그러나 그 분노를 승화시켜내고 더 큰 민주주의로 복수하겠다는 그 총리의 말에서 저는 노르웨이에 희망을 다시 쳤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갑자기 뭐 한 말이 길어졌는데 오케이 SK텔레콤 머릿속에 숑숑숑. 자, 그래서 우리 빅맥지수 얘기하는데 이거 딱 보시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스위스 물가 제일 비싸고 말레이시아 제일 싸군. 노는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야겠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나오는 거죠. 돈은 스위스 가서 벌어서 쓰기는 말레이시아 가서 써야겠군.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민을 가는 거죠. 우리 밀항합니다. 밀항 어디로 가야겠어요? 말레이시아로 가야겠어요? 아니죠. 밀항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스위스 가서 밀항에서 돈 벌다가 오케이? 네,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가서 살아야겠다. 뭐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신라면 지수. 앞으로 빅맥 지수를 신라면 지수로 바꿔야죠. 그래서 신라면에서도 나름대로 신라면도 다 팔리니까 신라면 지수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블랙 신라면은 왜 만들었을까요? 네. 신라면 지수면 충분한데 그럼 우린 도대체 무슨 지수? 그럼 다음에 뭐 블랙 더블 레드 신라면 지수? 참 고민스럽습니다. 블랙 신라면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경제연구로에 매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